띠용띠용 슈캠TV. Say 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캠프 인기 강사 제이슨입니다. 띵!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슈퍼캠프 추천 도서인 슈퍼캠프 인성을 기르는 마법의 수업에 대한 진정한 흥미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책 전체 내용 중 Chapter 3의 내용을 미리 보기 분량으로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원본 도서를 대체할 수 없기에 책의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원본 도서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 읽는 제이슨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부모들이 선택한 최고의 교육 슈퍼캠프 인성을 기르는 마법의 수업 바비 드버러 지음 최문희 이하나 옮김 Chapter 3 자존감은 상처받은 감정을 긍정적인 힘으로 변화시킨다. 사례 학교에 간 디디의 아들이 분노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성적 미달로 수영팀에서 쫓겨났다. 그가 오후 훈련을 하기 위해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수영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창피를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탈퇴시켰다고 했다. 디디는 아들이 받은 성적표를 들고 정말 성적 미달인지 따져보았다. 그녀가 검토해보니 아들의 평균 점수는 팀에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를 약간 넘었다. 디디는 학교에 항의했다. 학교는 재빨리 아들을 수영팀에 복귀시켰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는 컸다. 밝고 활기차고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있던 아들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10대들의 세계에서는 실패와 거부를 거의 매일 겪는다. 우리는 아이들이 거부당하고 선입견에 의해 규정되거나 오해받는 일들을 오랫동안 들어왔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감을 저하시킨다. 디디와 같은 부모들은 자녀가 거부당하고 실패를 겪음으로써 삶에 대한 열정을 빼앗기는 과정도 지켜보게 된다. 부모들은 감정적인 상처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겪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실패와 좌절감으로부터 자신의 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 한 번은 모든 행동과 옷차림이 난 이곳과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한 아이가 캠프에 왔다. 그는 모든 옷이 검은색이었고 검고 긴 머리 모양의 독특한 음악 취향을 지닌 아이였다. 몇몇 다른 아이들이 흘깃댔다. 그는 이방인이 된 느낌이 들었다. 결국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그는 떠나도 되냐고 물었다. 우리는 그가 머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그날 밤 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한 캠프 참가자가 일어나서 자신이 거부당하고 남겨졌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그 아이에게 자신과 다른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덧붙여 그 아이에게 남아달라고 했다. 우리 팀은 네가 필요해. 그 이후 대화는 더 깊게 이어졌다.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아이는 팀에 남았고 캠프가 끝날 때쯤엔
그는 자신이 남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그가 거부당할 때 드는 감정을 극복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아마도 음침한 검은색 옷을 입고 특이한 음악을 좋아하더라도 누군가가 진정한 자기 모습을 인정해 주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부당하고 선입견에 의해 규정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들은 이런 외부 요인을 크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학 성적을 올리지 못했어. 아마 나는 입시에 실패할 거야. 대릭이 나보고 따분하대. 나 진짜 따분 애인가 봐. 내가 제이미한테 놀자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아마 난 친구들이 싫어하는 아이인가 봐. 아이들에게 실패와 거부가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줄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것을 겪으면서 배우는 시기니까. 그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이 과정과 경험들이 그들을 성공하기 위한 소중한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출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전에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고는 그 사람에 대해 단정 짓는다. 즉, 어떤 인상 혹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된다. 산만한 아이, 변덕쟁이, 썰렁한 아이 등등. 슈퍼캠프에서는 이를 꼬리표라 하는데, 슈퍼캠프 프로그램 중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꼬리표와 내가 남들에게 준 꼬리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어른들이 그러하듯이 아이들도 매일 꼬리표를 달고 산다. 우리는 남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꼬리표를 쉽게 달아준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교실에서 우유를 쏟자 누군가 쟤는 참 덜렁대는 애야 하며 꼬리표를 단다. 가끔은 그 꼬리표가 사실이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다. 꼬리표를 다는 것은 본래 나쁜 것 혹은 좋은 것이라고 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파악하고 정의하고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꼬리표를 달아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쉽게 알아낸다. 그러나 이 꼬리표가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 나를 정의해버리고 단정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달린 꼬리표가 우리 자체가 아니고 그저 꼬리표일 뿐이라고 인식하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를 형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와 꼬리표를 구분하기 어렵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기 더 쉽다고 느끼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붙여준 꼬리표로 자신을 정의하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진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내면 모습까지 결정하게 한다. 다른 누군가가 달아준 꼬리표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과 복합성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에게 달린 꼬리표가 자신 그 자체라고 단정을 짓고는 자기를 그 꼬리표에 맞추려고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남들이 붙여준 꼬리표 안에서 한정지어 생각한다. 네, 여기까지 제가 슈퍼캠프 인성을 기르는 마법의 수업을 정말 미리 보기처럼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10대들의 세계에서는 실패와 거부를 매일 겪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단정 짓는 모습에 너희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출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슈퍼캠프 인성을 기르는 마법의 수업. 이 책 너무 좋지 않나요? 책을 읽는 동안에도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제이슨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더 재밌는 슈캠TV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을 위로, 한 손을 아래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ay 호